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노년기는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노년기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주관적인 감정 변화를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노년기 심리의 핵심은 인간의 총체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평생 동안 축적해온 경험, 기억, 상처, 성취감 등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적응과 수용의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재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는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심리적 발달의 기회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고 지나온 시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내적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통합과 부정적인 절망감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심리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노인의 심리적 변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띠다. 어떤 이들은 깊은 지혜와 평온함을 느끼는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차이는 개인의 성격, 생애 경험, 사회적 관계,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인의 심리를 이해할 때 편견 없이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 변화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심리 사회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감정, 경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의 심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더욱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조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의 심리를 일상의 에피소드로 이해하기입니다. 노인 심리의 이해. 할머니의 오래된 서랍. 엄마, 이 서랍 좀 정리하면 안 돼요? 너무 오래된 것들만 가득해요. 아들의 말에 75세 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낡은 지갑, 30년 전 자녀들이 어릴 때 쓴 편지, 색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내 인생이야. 너희들은 쓸모없다고 하지만 내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기억이란다.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이처럼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물건들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추억과 정체성이 담긴 보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축적된 경험과 감정의 깊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할아버지의 벤치. 매일 오후 2시 김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엄마들은 저 할아버지가 맨날 저기 앉아서 뭘 하시는 거지? 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에게 그 벤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 이곳으로 이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던 추억, 아내와 산책하며 나눈 대화들, 이웃들과의 정겨운 인사. 모든 것이 그 벤치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내 인생이 다 보여.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노인들의 행동은 단순해 보여도 깊은 의미와 감정이 담겨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인의 심리적 변화. 정년퇴임 후의 이순철 씨. 40년간 회사를 다닌 이순철 씨는 정년퇴임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답답해합니다. 여보, 나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매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아내는 이제 좀 쉬면서 취미 생활이라도 해라고 하지만 순철 씨에게는 40년간 지켜온 직업적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진 상실감이 큽니다. 몇 달 후 순철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나이 들어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이는 노화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적응과 성장의 기회임을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윤할머니의 하루. 78세 윤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며칠간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몇 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박할머니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장 보러 갈까요?
혼자 사니까 양 조절이 안 돼서요. 작은 만남이 계기가 되어 두 할머니는 서로 안부를 챙기는 사이가 되었고 윤할머니의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의 정서적 특성, 최할아버지의 눈물. 85세 최할아버지는 TV에서 6.25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너보다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싸워야 했거든. 친구들도 많이 죽었고. 손자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과거를 진지하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생한 트라우마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정서는 평생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작은 자극에도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복잡한 마음. 김할머니는 큰아들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긴 한데 그만큼 더 바빠져서 얼굴 보기 어렵겠구나. 기쁨, 자랑스러움, 그리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이 노인들의 정서적 특징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닌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깊이 있는 반응을 보입니다. 고집과 아집의 심리. 스마트폰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 아버지, 스마트폰 하나만 바꿔드리면 화상통화로 손자도 볼 수 있고 훨씬 편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폰으로 충분해. 복잡한 건 싫어. 사실 이 할아버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40년간 은행 업무를 해온 자신이 간단한 스마트폰도 못 다룬다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던 겁니다. 아들이 처음엔 저도 어려웠어요. 천천히 함께 배워보시죠라고 격려하자 할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고집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팍할머니. 팍할머니는 며느리가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주려 해도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배추는 이렇게 절여야 하고 양념은 저렇게 무쳐야 해. 며느리는 속으로 답답해했지만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50년간 해온 경험을 전수해 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했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니 방법도 배우고 제 방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자 할머니도 점차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카톡을 몰라서 생긴 오해. 김할머니는 손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며칠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있지만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내 메시지를 씹네. 손자는 서운해했습니다. 얘가 요즘 할머니한테 안부 인사도 안 해. 할머니도 섭섭해했습니다. 나중에 가족 모임에서 이 오해가 풀렸을 때 할머니는 내가 그런 기계를 어떻게 알겠니?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라고 하셨고 손자는 그제야 할머니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의 세대 갈등. 아버지, 요즘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해요. 아이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는 이런 거 다 겪어봤어.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두고 벌어진 세대 간 갈등입니다. 젊은 세대는 과학적 근거를, 노인 세대는 경험을 중시하며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함께 앉아 서로의 걱정과 우려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통 개선 방안. 디지털 격차를 줄인 따뜻한 손자. 20대 손자 민수는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내가 이런 걸 언제 다 배우겠니? 라고 포기하려 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첫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너 덕분에 세상이 넓어졌다. 작은 노력이 세대 간 소통의 문을 열어준 따뜻한 사례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 매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이야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손자들은 학교 생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때는 학교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했단다. 와, 정말요? 저희는 버스로 10분이면 가는데.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듣다 보니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우울증을 극복한 장할머니.
혼자 살던 장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뭐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데. 다행히 동사무소의 방문 상담사가 할머니의 상태를 발견하고 전문 상담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점차 우울감이 호전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김할아버지. 김할아버지는 최근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기도 하고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가 드니까 그러시지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가족들 도움으로 많이 나아졌어요.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취미를 찾은 박할아버지. 은퇴 후 무료했던 박할아버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서예의 매력에 빠져 매일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교류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 오늘은 어떤 글씨를 써볼까 하면서 말이야. 자원봉사로 보람을 찾은 이 할머니. 이 할머니는 손자들이 모두 성장한 후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오는 게 정말 귀여워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나눠주며 할머니는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기 반성과 성장. 일기장을 다시 쓰기 시작한 최할머니. 75세 최할머니는 상담사의 권유로 50년 만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한테 짜증을 냈다. 사실은 내가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사를 정리하는 김할아버지. 김할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가족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적어내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과거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가족들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심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노인들의 행동과 감정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들만의 삶의 맥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노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집이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되 서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들도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있다면 그들의 노년기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